요새는 개나 소나 다 앱 만들려고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세상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이 인터넷이나 비대면 솔루션이 뭔가 도움을 조금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설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 대표 김윤지라고 합니다. B2B는 위기 상황의 가족들이 임신, 출산부터 자립까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고 만들어내는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위기 임신, 출산 지원 영역에서는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자원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가 일을 하면 정부 지원이 끊길까봐 자립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일을 할 경우에 정부 지원과 합쳐서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서 일을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옥토포스라는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B2B는 이제 버려지는 아기들이 들어오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의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은 베이비박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사회적인 그런 논의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니까 없어져야 된다, 또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 논의밖에 없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고,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이 사실상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부모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이 부모들이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청년 빈곤 문제를 모두 공통적으로 안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모가 된 청년들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모두가 아기를 포기하고 버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30%의 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충동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신인지를 알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기랑 나랑 어떻게 살아갈지 검색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찾아도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지가 있는 부모들을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우면 어떨까라는 가설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아기를 살리려고 봤더니 그러면 부모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B2B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그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젊음과 청춘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들이 어떤 임팩트를 내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좁쌀씨 1000개를 그냥 공중에 흩뿌리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름다운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재능과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이 그때부터 좀 더 선명하게 피어올랐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오랫동안 구상하고 준비해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짜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랬는데, 품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점부터는 되게 고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 마련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했었고, 이런 지원 사업들에 그때 당시만 해도 더더욱 인건비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너무너무 불안정해서 그런 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 어떤 한 유명 투자자분께 요새는 개나 소나 다 앱 만들려고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품을 만들 때 가설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세상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이 인터넷이나 비대면 솔루션이 뭔가 도움을 조금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설이 있었는데, 구미에 살고 있는 20대 비혼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임신 막달까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고, 근데 아기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있다라고 연락이 품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B2B 팀에서 구미에 내려가서 이제 병원 같이 가고 그분이 무사히 출산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저는 그런 가설들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뭔가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 쓰임이 될 때마다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는데, 이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관과 고난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의 노력과 시간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거를 느낄 때 평소에 이제 갖고 있던 힘듦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그런 쾌감과 보람을 느끼고요. 그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나눔재단과는 2018년도에 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파트너십 온 사업에 지원하게 되면서 2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2기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로스 마케팅 쪽이라든가 그런 영역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배움과 러닝이 이제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평소에 이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자문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데 비어있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스케일로 뭔가 메우는 작업을 시작해서 향후 5년간 10억 원의 사업을 따서 본격적으로 자원의 공백을 메워나갈 그럴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보는 위기임신 유형을 6가지까지 정의를 해놨는데요. 더 많은 케이스들을 페르소나로 정리하고 빅데이터를 쌓아서 현장의 수요가 지금 어디가 뭐가 필요하고 로드맵을 사회에 제안하는 게 일단 중장기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각각 사회의 주체들이 집합적으로 같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B2B는 B2B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개발한다면 조금 더 단시간에 이 사회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을 넘어서 언젠가는 국가 통계를 움직여 볼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대단히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목표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 마음과 그런 열망이 모였을 때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뚜렷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투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